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뼈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노후 계획이라는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우리 아이들만큼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들려드리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제 지인 중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자영업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 씨는 노후 준비라고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둘이 있으니까 뭐 걱정할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이셨거든요. 두 아들 모두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김 씨는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결혼 후 아내 쪽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은 해외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갑자기 김 씨는 혼자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아들들이 효자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매월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안부도 묻죠. 하지만 김 씨가 기대했던 그런 노후는 아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 씨가 갑자기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아들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저희도 애들 학원비며 집 대출이며 너무 빠듯해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김 씨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짐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나더군요. 이런 일이 김 씨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분들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고 겨우 취업을 해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결혼 비용, 육아 비용,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용돈까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받으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권해준 곳에 퇴직금을 모두 넣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투자처라는 게 사실은 폰지 사기였던 거예요. 박 씨는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투자를 권한 자식들마저 아버지가 알아서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요?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효자, 효녀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고 부모님은 자녀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나 자신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만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어요. 연금 가입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자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분은 이 씨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20대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고 노는 동안 나는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55세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건강 관리도 필수적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 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사업도 성공하시고 재산도 꽤 모으셨죠.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셨어요. 60대 초반에 중병에 걸리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병원비로 다 쓰셨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서 깨달은 건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건강, 인간관계, 취미 활동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한 거죠. 요즘 들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독한 노후입니다. 자녀들이 바쁘다 보니 노인분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노후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제가 아는 정 씨라는 분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예요. 이분은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아오셨는데 막상 노년이 되니까 자식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가더라고요. 결국 우울증에 걸리셨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그래도 내 자식들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기대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거든요. 더욱이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앞날도 불확실한데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녀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 말이에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정이 없다, 차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대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돌봐주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각자의 생활 반경이 달라졌고 경제적 여건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옛날식 사고 방식만 고집한다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예전에는 60세만 넘어도 노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노후 기간이 길어진 거죠. 이 긴 시간을 자녀들에게만 의존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서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계속 부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체계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보세요. 연금 상품도 살펴보고 건강한 생활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해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조 씨라는 분인데 정말 눈물겨운 상황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자수성가로 사업을 키우신 분이셨거든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까지 일구어내신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정작 개인적인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어요. 회사가 내 연금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조 씨 연세가 50대 중반이었는데 갑자기 무일푼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 조 씨를 우러러보던 자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도 각자 살아야 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조 씨가 느꼈을 배신감이 어땠을까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워지니까 외면당한 거죠. 지금 조 씨는 70대인데 아직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자녀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이라고 해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김 씨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키우셨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자식들 교육비를 대셨어요. 세 자녀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켜드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겠지라고 이해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외로워지기 시작하셨거든요.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거죠. 더 속상한 건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김 씨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평생 자식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경우가 특별한 사례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여성 노인들의 경우가 더 심각해요. 평생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시다 보니 경제활동 경험도 부족하고 연금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만난 박 씨 할머니도 그런 경우셨어요. 이분은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뒷바라지로 평생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연금이나 재산 관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셨던 거죠. 더 문제는 자녀들도 어머니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아버지가 워낙 준비를 잘해두셔서 어머니는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각종 세금이며 관리비며 생각보다 나갈 돈이 많았거든요. 결국 박 씨 할머니는 70대의 나이에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셔야 했어요.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런 처지에 놓이시다니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노후 준비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바로 몇십 년 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래요. 취업난, 주택난,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녀 세대의 경제적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 부양까지 기대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30대 직장인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 대출 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해요. 거기에 아이 둘 키우는 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부모님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벌이가 없으니까 조금씩만 도와달라고 하셨다는데 이 씨는 정말 고민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씨는 자신의 노후 적금을 해약해서 부모님께 드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토로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현실이에요. 부모 부양과 자신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부모도 자녀도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부모 세대가 미리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셨다면 이런 딜레마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대물림된다는 점이에요. 부모 부양 때문에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한 자녀들이 결국 나중에는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40대 중반의 최 씨 이야기가 정말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분은 15년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세요. 처음에는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 의료비만 월 100만 원이 넘어가고 간병비까지 합치면 정말 큰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최 씨가 하신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느라 내 노후는 포기했는데 내 아이들도 나중에 나를 위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효의 함정이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결국 모든 세대에게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이에요. 얼마 전에 만난 50대 중반의 김 씨는 아직도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내 자식들은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김 씨의 자녀들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점이에요. 큰아들은 솔직히 부모님 모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전세인데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 공간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더 솔직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말이 되나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김 씨는 아직도 자녀들이 모실 거라고 믿고 계시는데 정작 자녀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엇박자가 나중에 얼마나 큰 갈등으로 이어질지 뻔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서 씨라는 60대 분의 이야기인데 정말 참담했어요. 서 씨는 평생 자영업을 하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사업이 어려워도 자식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덕분에 두 아들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요. 그런데 서 씨가 70세가 되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등등 먹어야 할 약만 10가지가 넘더라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돌아온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저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해요 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형제 간에 서로 미루다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서 씨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내가 평생 저 애들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서로 미루기만 하네라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결국 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물론 자녀들의 상황도 이해는 가요. 요즘 세상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결국 부모 세대의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점이에요.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요즘 들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거예요. 실업률도 높아지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30대 후반의 박 씨 이야기가 정말 현실을 잘 보여줘요. 이분은 작년에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당하셨어요. 6개월 동안 실업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결국 박 씨는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도 해지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러다가 나는 언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노후 의존은 정말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하고 자녀들은 경제적 부담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가족 관계까지 망가뜨린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화목했던 가족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 가족은 예전에는 정말 화목했다고 해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평상시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간병비며 의료비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협력해서 분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부담을 미루기 시작한 거죠. 내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형은 월급이 더 많으니까 더 내야 한다. 막내는 항상 빠진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형제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 연락도 안 한다고 해요. 할머니가 하신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차라리 내가 미리 요양원 준비를 해뒀더라면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후회만급이셨을 거예요.